구매대행 최대 고민 번역 진짜 정말 짜증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구매대행 현장에서 아주 현실적인 고충인 번역의 골칫거리에 대해 한번 해결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상품을 갖고 오다 보니까 늘 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내 마켓에 올릴 때 이 번역을 어떻게 해야 하나, 번역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항상 매일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등록 속도를 잡아먹는 번역 문제, 안 하자니 고객이 싫어하실 것 같고 하자니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최선의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해외 상품의 번역 중에 중국어 번역은 참으로 고민입니다. 소비자가 싫어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셀러 본인이 중국 글자로 도배된 내 마켓이 싫고 지우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더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단 가장 효율이 좋은 방식은 처음에는 단순 등록을 하고 유입이 많거나 주문이 들어오는 상품 위주로 충실한 번역으로 수정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소싱 국가별 번역 처리 방법을 보겠습니다. 소싱 국가마다 번역의 기준이 좀 다른데요.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이런 곳은 완전 번역되면 좋지만 해외 언어를 한글로 굳이 바꾸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품목마다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오히려 해외의 상품 설명 문구와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것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나 일본의 상품 페이지를 갖고 올 때는 같이 공부하시는 대표님들한테 원어와 한글 번역본을 같이 병기 처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병기한다고 해서 검색 엔진한테 감점을 받을 요소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상품에 대한 키워드를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해야 검색 엔진이 읽어갈 텍스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세 번째, 품질 좋은 해외 상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워너비 성향을 오히려 부각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국내에서 론칭한다면 제품 패키지와 설명서에 뜬금없이 깨알같은 일본어 매뉴얼과 한글을 같이 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안 쓰면 문제될 일이 없는 데다가 고객이 마치 슈에무라나 시세이도 같은 고퀄 상품의 인상을 받게 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과장하거나 일본 제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구만 없으면 되니까요. 나중에 상표권 등록과 브랜딩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을 올릴 때 이와 같은 디테일한 방법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전개하는 유익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소싱 국가별 번역 처리 방법에서 이제 병기 처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해외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온다고 치면 아마존에 가서 아무 상품이나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품들이 나오고요. 여기는 상품에 대해서 큰 상세 설명이 없어서 다른 상품을 좀 볼게요. 아마존에서 여성 원피스에 대해서 아무거나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상세 페이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이즈 차트는 나중에 이 사이즈 차트를 캡처해 가지고 상세 페이지 하단부에 붙이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드래그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와서 이제 원피스면 여성 의류 원피스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일단 템플릿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패션을 하나 불러서 이런 데다가 이제 상세 페이지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붙여 넣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넣으면 한꺼번에 다 넣지 말고 영역을 좀 구분해서 이 정도는 이 아랫단에다가 넣고요. 그림은 바꿔주면 되니까요. 사이즈와 관련된 것은 더 아랫단에 넣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와 같이 넣었다고 치면 한국 사람들이 해외 상품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 상세 설명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질감은 느끼지만 거부감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상품은 그렇지 않죠. 그죠? 중국어가 이렇게 도배되어 있으면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와 같은 상세 페이지의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를 구글 번역으로 가서 영어를 일본어로 일단 바꿉니다. 네, 바꿨죠? 바꾼 다음에 이 일본어를 그대로 다시 한국어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스마트 스토어로 와서 이 아랫단에다가 이렇게 병기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똑같이 위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아래에 같이 설명이 돼 있게 해주면 됩니다. 물론 뭐 글이 넘치거나 이랬을 때 그 좌우에 길이 다는 맞춰줘야겠죠. 그것은 여기에 PC 화면을 모바일로 바꾼 다음에
이와 같이 번역되어 있는 것을 내가 문제없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줄바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도 아래의 흐름을 봐서 변기 처리를 해주면 그러면 사람들한테도 외국어를 번역하는 내용, 물론 이 안에 좀 만져야겠죠. 좀 매끄럽지 못한 번역은 만져야겠지만 일어로 한번 바꿨다가 한글로 바꿨기 때문에 훨씬 더 유려하게 번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면 유동성이 있고 수축이나 주름이 없고 추위로 씻어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한 부분이 약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약간 비쳐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무리 없게 번역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글자와 한국의 번역본을 같이 변기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들, 그러니까 레이온이나 뭐 스판덱스나 이런 키워드들을 또 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거양득이죠. 자, 이번에는 아마존 재팬으로 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재팬으로 가서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스킨케어라고 조회를 하고요, 이와 같은 상품이 나오잖아요. 일본어로 선택을 하면요, 이와 같은 상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내가 만약에 가져온다고 가정을 하면,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을 가져온다고 가정을 하면 우린 또 역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야 되겠죠. 그대로 가져와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와 같은 부분에 아래에다가 또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 뭔가 이렇게 붙여 넣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붙여 놓고 이 내용에 대한 문구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복사를 해서 스마트 스토어의 하단부에 다시 이렇게 붙여 넣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염 면도 후, 피부 트러블, 이런 히알루론산, 이런 키워드들이 한글로 배치가 되고요. 또 얘의 글자 크기를 좀 조절을 해주면 되긴 되겠죠. 너무 글자 크기가 커도 거부감을 주니까 깨알 같은 글씨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일본 제품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으로 일본 상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일본 상품의 고급 화장품의 워너비 성향을 활용하는 방법, 그걸 그대로 붙여놓고 변기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번역 도구별 처리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쓰는 도구는 구글 번역입니다. 구글 번역을 쓸 때는 중간 언어를 통해서 번역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글 엔진이 반영할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질수록 정확도는 올라가는 구조니까요. 작년 번역하고 올해 번역의 퀄리티가 현저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중간 언어인 영어를 매개로 쓰고,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일본어를 중간 언어로 쓰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도구는 파파고입니다. 특히 한글이 가진 미묘한 뉘앙스를 외국어로 표현할 때 탁월한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네이버 웨일에서 다른 앱들과 같이 활용을 하거나 도구 모음에서 꺼내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파파고 베이스로 네이버가 최근 선보인 이미지안의 번역 도구를 써서 마치 모바일로 구글 번역을 보듯이 중국어가 한글로 쉽게 바뀌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클릭 퀵서치, 즉석 번역과 해외 유튜브 댓글 번역도 손쉽게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파파고 번역의 활용 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타오바오 와서 티몰로 접속을 하니까 이와 같이 퍼팅 매트에 대해서 임의의 상품을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근데 파파고의 장점은 오른쪽에 있는 이 도구 모음들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하고, 단위 변환, 환율과 맞춤법 검사기까지, 상품을 등록할 때 맞춤법 검사기까지 다 검색을 하잖아요, 우리가. 얘와 같은 도구 모음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또 요즘 몇 달 전에 새로 생긴 기능이 있죠. 이렇게 이미지 안에 한자어가 들어가 있을 때 얘를 우클릭해서 이미지 번역을 누르면 내가 따로 작업하지 않아도 이와 같이 한글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좀 더 수월하게 이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번역도 여기에서 보면 중국어를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퀵서치 기능을 통해서 자동 번역이 되죠. 이것은 또 드래그해서 또 복사해 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런데 이제 퀵서치가 항상 켜 있을 때는 불필요하게 이런 이제 화면이 자꾸 뜨는데요. 그건 앱을 꺼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팻쿤을 쓸 때도 보면 팻쿤 자체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쓸데없이 이미지에 클릭할 때 자꾸 그 창이 뜨죠. 그걸 비활성화 하려면 여기 팻쿤이 있는데 이 팻쿤을 꺼주시면 됩니다. 확장 앱으로 들어가서 확장 앱, 확장 관리로 들어가서 얘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그 팝업들이 뜨지 않게 되죠. 자, 어쨌든 팝하고 번역은 한국 셀러들한테는 매우 편리한 도구다. 예, 일반 텍스트 번역은 물론이고 이미지 번역까지 완벽하게 작업을 해준다는 점. 네, 이렇게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특히나 팝하고 번역은 한글을 외국어로 변환할 때 한글이 가진 뉘앙스를 잘 전달할 수가 있어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두 번역도 한중간의 번역 시에는 자주 쓰이게 됩니다. 바이두 번역을 활용해서 알리왕왕에서 상담할 때 쓰곤 합니다. 바이두 한중 번역은 가급적 짧은 단어로 번역하는 편이 정확한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한글을 평상시 중국인들이 자주 쓰는 중국어로 변환할 때는 제일 좋은 결과값을 냅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두 번역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현장에서 쓰는 생생한 실용 한자, 실용 중국어는 다른 번역 프로그램보다는 바이두 번역 프로그램이 조금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언어를 자동 검색할 수 있게 돼 있고 중국어로 바꿔줄 때 상당히 유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한글을 중국어로 바꿀 때 다른 번역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바이두의 주소는 URL은 funnybaidu.com funnybaidu.com입니다. funny.baidu.com 이렇게 해서 얘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음성 百度翻译阿里王旺接洽 그 다음에 복사,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알리왕왕으로 가서 판매자와 상담할 때 붙여놓으면 됩니다. 근데 뭐 핵심적인 것은 아시다시피 짧은 문장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죠. 이렇게 긴 문장보다는 바이두로 번역을 한다, 알리왕왕에서 상담한다, 이와 같이 나눠서 번역을 의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결과값을 낸다고 합니다. 카카오 아이 번역도 19개국의 언어의 기계 번역을 해주고요. 물론 대화하면서 번역하는 번역톡을 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마치 카카오 로봇과 대화하면서 언어 설정만 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화창에 넣으면 기가 막히게 대화하듯이 번역 결과를 창에 띄워줍니다. 물론 음성으로 듣기도 되고 바로 복사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또 높임말과 예선말로 구분지어서 번역한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드래그와 더블 클릭만으로 사전의 뜻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어학사전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카오 아이 번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베타 버전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 이 홈페이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 감지와 또 번역하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를 선택하는 기능은 거의 똑같고요. 근데 이것은 기계 번역인데 기계 번역의 검색 결과도 꽤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이 번역 톡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 이와 같은 내용이 이렇게 톡 하듯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언어를 감지를 이제 한국어로 넣어도 내가 중국어로 바꾸려면 이와 같이 번역 결과가 나오고요. 我想退货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데 옮겨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를 비롯해서 총 19개국 언어로 변환이 되니까요. 말하듯이 서로 대화하듯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번역톡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금방 복사한 것을 다시 한번 또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반품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걸 높임말로 나는 그것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또 예산말로 돌려주고 싶어. 또 기본 문체로 반품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한국에서 번역을 할 때 다양하게 높임말로 번역할 수 있고 또 좀 더 많은 내용을 번역을 할 때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와 그 판매자의 고시 정보 같은 걸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는 나의 상세 페이지에 번역을 해서 넣을 때 여기에서 아예 나의 고객들을 상대로 높임말로 설정을 해서 번역하고 그것을 복사를 해서 나의 스마트 스토어로 가서 그냥 붙여 넣으면 좀 더 고객들한테 존대하는 문구로 따로 번역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 뭐 소소한 기능들을 손에 익히게 잘만 활용하면 꽤 능률을 올리고 좋은 결과값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번역은 들어가서 한 번씩 이렇게 조회를 해보세요. 어학사전도 다 제공이 돼 있고요. 다음 사전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검색을 하면 이 한국어 사전
그리고 또 한국어 사전 더보기 기능까지 연관되어 있는 스토리까지 같이 나오는 좋은 사전의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아이 번역 한번 많이 써보세요. 자, 세 번째는 기타 도움이 되는 추가 활용 도구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도구들을 써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셀러라이프라는 툴을 쓰면 구매 대행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서 유용한 도구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셀러라이프는 웹에서도 되지만 바로가기 앱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편합니다. 번역할 문장의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쉽고 편한 번역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드래그한 뒤에 Alt 키 플러스 1을 누르면 쉽게 한국어로 번역 결과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한국어를 입력 후 Alt 플러스 2를 누르면 중국어로 변환이 됩니다. 이 이외에도 영어나 일본어 번역에도 간단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내 마켓에 주문한 고객이 작성한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 유효한 번호인지 확인할 때도 쓰면 좋습니다. 우리가 배대지에 고객의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넣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통관 시 통관 부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관세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참 난감하죠. 통관 고유부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문을 할 때 그 불일치로 뜨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우리는 하게 되거든요. 이때 셀러라이프를 통해서 사전에 체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셀러라이프는 키프리스가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최초의 상품 소싱할 때 상표권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편한 장점이 있고요. 지식재산권 분쟁에도 최대 1천만 원까지 도움을 드리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이트가 좋은 점은 네이버와 쿠팡, 11번가와 지마켓, 옥션의 연관 키워드도 추천해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키워드 조합기도 제공해서 추천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 메인 키워드를 조합해서 생성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00개의 상품을 올렸다면 그중 많이 팔리는 상품 5개에는 네이버 쇼핑 광고는 물론이고 네이버 키워드 검색 광고도 하게 되는데요. 그 파워링크 광고는 상품 한 개당 200개 이상씩 클릭당 70원에서 80원 정도의 키워드로 쫙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아는 그런 기존 키워드 툴을 통해서 키워드를 추출하지 않고 아이버스 키워드 조합기나 콩2 같은 키워드 조합기에서 롱테일 키워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긴 했었죠. 그런데 셀러라이프를 쓰면 한자리에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키워드 생성까지 할 수 있으니까 구매대행 사업자한테는 참 편리한 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하고 셀러라이프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도움이 되는 추가 활용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셀러라이프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셀러라이프에서 번역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셀러 번역기. 근데 이것을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와 같이 바로가기가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셀러 번역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타오바오에서 이와 같은 상품의 재원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얘들을 이제 번역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Alt 1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싹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료들을 한꺼번에 붙여 넣고 번역을 이렇게 해주면 셀러라이프가 이렇게 번역을 해준다는 거 간단하게 보조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셀러라이프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여기에 이제 연관 키워드를 뽑을 수가 있고요. 검색할 키워드에다가 예를 들어 전자계산기라고 조회를 하면 여기에서 네이버 연관 키워드, 네이버 자동완성 키워드, 쿠팡 연관, 쿠팡 자동완성, 11번가 연관, 11번가 자동완성, 옥션, 또 지마켓 연관 키워드, 지마켓 자동완성 키워드까지 쭉 뽑아줍니다. 우리가 이제 SEO 최적화 작업할 때 상품의 키워드를 뽑기 위해서 여러 군데의 추출 도구를 활용하잖아요. 이럴 때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여러 마켓에 필요한 키워드를 뽑을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키워드를 활용해서 키워드 조합을 쓰잖아요. 이 도구가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클릭을 하면 키워드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연관 키워드들을 다 들어가고 또 네이버 자동 완성 키워드들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중복 제거 정리를 합니다. 만약에 키워드가 같은 카테고리 내에 있는 키워드라면 중복되는 단어를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같이 중복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제거가 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전부 다 키워드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계산기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반복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기라는 단어를 일괄적으로 싹 다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은 방법을 조합을 해서 쓰는데 좋은데요. 이게 언제 많이 쓰이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1000개의 상품을 올려봤자 그 중에서 잘 팔리는 상품은 몇 개밖에 안 되고 그 잘 팔리는 상품은 집중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한 상품당 70원, 80원짜리 광고비를 들여서 200개 이상 광고를 깔고 이렇게 전략 상품으로 밀고 가는데요. 그럴 때 아이템 스카웃이나 판다랭크나 아니면 쇼핑 인사이트에서 인기 검색어나 이런 데서 계속 추출하다 보니까 기존의 키워드들과 너무 중복이 돼서 좀 더 유니크한 키워드, 사람들이 자주 찾지 않더라도 어쩌다 한번 찾더라도 구매 전환율이 높게 되는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쓰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큰 키워드와 큰 키워드를 묶어가지고 롱테일 키워드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트로피라는 하나의 큰 키워드와 또 스티커 제작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두 개를 묶어서 골프 트로피 스티커 제작이라는 하나의 롱테일 키워드를 만들어 버리면 상세 키워드로 가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통으로 조회하는 경우는 적으니까 그러면 광고할 경우에 70원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키워드들을 나의 전략 상품의 한 상품에 최소한 200개 이상의 상품 광고를 깔게 되는데 그때 키워드를 조합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아이보스 키워드 조합기나 이와 같은 도구들을 썼었죠. 이런 걸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키워드를 조회했을 때 나오는 이런 연관 검색어들을 활용을 해서 이 콩투 키워드 조합기로 많이 썼었죠. 자, 우리가 어떤 여성 가방이라는 키워드를 조회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쇼핑 연관 검색어들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조회되는 검색어의 연관 검색어들입니다. 근데 얘들을 이렇게 주변 서식에 맞춰서 키워드를 붙여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키워드들과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그동안에는 이와 같은 콩 키워드 조합기 같은 거를 썼었잖아요.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뽑아내야 될 키워드가 부족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내가 원하는 대로 20대와 키워드 1, 키워드 2, 키워드 3를 쓰고 싶다. 그러면 4 플러스 1 플러스 2는 요거와 이거와 이것을 조합을 하는 것이고 또 1 플러스 2는 얘와 얘를 조합을 하는 것이고 1 플러스 3은 얘와 얘를 조합하고 1 플러스 4는 얘와 얘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생성을 하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롱테일 키워드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올 카피 해가지고 그 키워드들을 옥석을 가린 다음에 이와 같이 선택한 키워드에서 여기다가 붙여 넣었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키워드를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들이 추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키워드를 한 100개 정도만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만 선택을 했다고 치고요. 월간 예성 실적 보기를 통해서 내가 금방 가져온 롱테일 키워드들은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을 만큼 상당히 노출이 아주 안 될 만한 키워드들만 뽑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상품에 200개, 500개의 키워드를 광고를 세팅을 해도 클릭을 하지 않으면 돈이 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는 여성 명품 크로스백, 여성 핸드백 아니면 여성 명품 크로스백 미니백 이런 식으로 조회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군가는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여학생 가방, 지방시 가방 이렇게 친 사람들이 있다면 내 상품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이제 디폴트로 140원에 설정이 되어 있지만 다 70원의 광고를 다 할 수가 있다. 그럴 때 많이 썼던 키워드 조합기가 아이보스 키워드 조합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콩 키워드 조합기를 많이 썼었는데 그런데 지금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진 않지만 셀러 라이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웹상에서 연관 키워드와 키워드 조합을 쓸 수가 있다는 뜻이죠. 조합이 가능하다. 중복 제거도 되고요. 그래서 꽤 괜찮은 웹사이트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셀러 번역기 외에 연관 키워드, 그 다음에 개인 통관 고유 부호도 이렇게 앞에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넣고 이름을 넣고 휴대전화 번호를 넣고 조회를 하면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배대지 신청서를 쓰기 전에 이렇게 확인을 먼저 해놔야 나중에 통관 시에 통관 부호가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관세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경험해보신 분은 알지만 수신인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또 불편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
그 다음에 내가 상품을 소싱할 때 이 자리에서 같은 툴 내에서 키프리스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까지 가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봐가면서 소싱할 수도 있다.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 셀러 케어라고 해서 이제 지식재산권을 방어해주는 케어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뭐 협찬을 받거나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고가 됐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정리합니다. 골치 아픈 번역 문제 이렇게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상세 페이지는 품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병기 처리해라. 그래야 키워드도 한글로 배치하게 되고 소비자의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워너비 심리를 활용할 수가 있다. 중국 상품 상세 페이지를 번역할 때는 도구별로 장점이 있는 특징을 잘 살려라. 구글은 세계 최대의 빅데이터 도구이며 DB 교류가 많은 나라의 언어로 중간 언어 활용을 해서 보다 우수한 번역값을 내보자. 파파고는 네이버 웨일과 결합해서 활용하면 최고다. 섬세한 한국어의 장점을 표현할 때 쓰면 좋다. 바이든은 중국어로 표현할 때 최고의 도구이다. 알리왕왕으로 중국인과 대화할 때 그들이 생활 속에서 쓰는 말들로 번역해서 대화하자. 카카오 아이 번역은 대화창을 통해 직관적이고 작업이 질리지 않는 재미가 있고 존대어도 번역이 가능하니까 중요한 고객님들한테 어필하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쓰면 효과적이다. 셀러라이프는 단축키로 쉽게 번역하는 결과를 내고 연관 키워드 추출과 조합, 개인 통관 고유 구어 점검 기능도 있으니까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자. 이상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좋아요와 구독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